수비듯이 또 한다 이렇게 이래가지고 싹 지우면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적을 때 좀 또박또박 이렇게 적을. 그 다음에 4번에 임요 산정하는 방법 적분임 나오는데 아까 가격 산정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원수거공 임요는요 적분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적이 뭐냐 그러면 적산법이라고 하는 거다. 이거 외워야 돼요. 이름이니까. 적산한다는 건 하나하나씩 쌓아 올린다는 거거든요. 적산이 어떨 때 쓰는 용어냐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공사비 같은 거 산정하잖아요. 공사비 산정하면 어떻게 공사비 산정하게요? 이 건물 지을 때 이 건물 지금 9일간 이 건물 지을 때 뭐 들어갈게요? 그럼 일단 철근 들어갔겠죠? 그럼 철근 얼마나 들어가게요? 공사하기 전에 철근 양, 필요 물량을 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게요? 철근. 그러면은 설계도면을 봐요. 갖고 오라 그럽니다. 설계도면에 구조도면이 나와요. 그리고 설계 배치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럼 한 층 벽 하나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게 슬라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철근이 요렇게 몇 센치 간격으로 이렇게 몇 센치 간격으로 그 다음에 단면을 보면 철근이 요렇게 와서 여기서 요렇게 뭐 밑으로 꺾여가지고 어떻게 들어가고 보가 있으면 보에 이렇게 몇 센치가 꺾여 들어갔고 이렇게 몇 센치 감아 있고 이렇게 이 전부 다 계산합니다. 하나하나씩 보면 다 보고. 그러니까 이게 산수거든요. 근데 주기는 산수죠 이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적산한다 그럽니다. 철근만 있겠습니까? 콘크리트가 양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뭐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가, 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걸 전부 다 해요. 그래서 공사하면 옛날에 시청 지을 때 공사하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비 산정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 전문가인 건축 이게 시공 쪽에 있는 직원들이 한 5명이 호텔 하나 잡아가지고 거의 뭐 보름을 이것만 계산합니다. 이 기호를 뭐라 그런다고요? 이걸 적산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시험 칠 때도 뭐 하나 도면 하나 주고 적산하시오. 그럼 이제 그거 계산해야 되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적산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법과 관련된 거죠. 비용을 추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산법 이야기 나오면 적산 임요 그러면 임요를 그런 원가 개념으로 해가지고 산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대적산법의 적산 동그라미.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의 기초기 동그라미. 기대 이율 기 동그라미.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차 하는데 필요한 경비 필 동그라미. 필요 경비. 그래서 얘는 외워야 됩니다. 적산 기기필. 잘 외워져요. 용어 자체가. 적산 기기필. 이게 임요구하는 거라서 이까지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되고 적산 기기필이 임요구하는 방법이다 이건. 자, 어떤 논리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빌딩이 있는데 보통 임요는 어떨 경우에 구하냐 그러면 이 빌딩에 여기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면적, 요 사무실 요거 얼마의 임요가 적당할까요? 그러면 얘가 402호거든요. 보통 감정평가할 때 가격 구하라 그러면 이 빌딩 전체의 가격을 말하는데 임요 구할 때는 전체의 임요의 개념은 거의 없고요. 보통은 나뉘어져 가가지고 내가 요것만 분양받잖아요. 그럼 요거 임요 얼마가 들 수 있을까 이런 개념으로 가요. 임요는 1층, 2층, 3층, 4층 임요가 다 다르죠. 그래서 요거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비용. 요거 사야죠 일단. 임대료 받아 먹으려면. 그러면 이거 사용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기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의 가격인 거죠. 요 부분의 가격. 그러면 이거는 원가법으로 전체 가격 구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전체 가격 구해가지고 요 부분의 비율만큼 따로 떼내가지고 또 계산을 해야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임요 구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가격 구하는 것보다.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기초가 이건 말만 알면 돼요. 에다가 뭐 하는 곱하기. 거야? 여기 만약에 기초가액이 얼마짜리냐 그러면 10억짜리였습니다. 근데 여기다 곱하기 기대 이율을 곱해요. 기대 이율은 뭐냐 그러면 이 돈을 내가 여기다 투자 안 하고 딴 데 투자했으면 어느 정도는 벌었겠느냐. 시장 이자율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은행 같은 데다 넣어놨으면 그냥 안전하게 5% 정도는 내가 벌 수 있었다. 그러면 얘한테 임료는 얼마나 받아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10%. 10%. 더 이상은 내가 양보 못해요. 10억에 10%는 받아야 되겠다. 그 임료 얼마? 10억. 쏘리 죄송해요. 그러면 임료 1억이죠. 근데 요것만 받으면 될까요?
그게 아니고 부동산이면 내가 임대해주면 필요 경비 같은 것들을 내가 계속 지불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내 수입 아니더라도 그것도 별도로 더 받아놔야 되거든요. 이 부동산 유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내 호주머니로 들어와야 되는 돈이고 이건 순임료에 해당하는 거고 에다가 더하기 뭐도 더 받아야겠다. 필요 경비도 더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투자 비용을 가지고 임료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원가 방식 개념으로 해가지고 아까 원가법 있죠. 그건 가격 구하는 거였고 이렇게 가면 임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료 구하는 이렇게 구하는 방식을 적산법이라 그러고 적산 임료 구하는 공식은 기초과액의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 경비 더하면 된다. 그래서 적산 기기필이라고 아까 한 거예요. 적산은 어떻게 구한다? 기기필로 구한다. 기초과액 기대율 필요 경비. 이거 계산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단순 암기하셔야 됩니다. 적산 기기필 나오면.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번엔 수익분석법. 수익분석법은 어디에서 등장하는 애입니까? 일단 적분임. 적이 뭐예요? 저기 적산기기필. 그걸로 외우세요. 적산기기필. 시험 나오면 얘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얘는. 그 다음에 분 나오면 이거 수익분석법입니다. 얘가 수익을 분석한다는 거죠. 임료 구하는 방법인데 아까 가격 구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수익을 환원했죠. 가격으로 환원했는데 얘는 임료 구하는데 수익을 뭐 하겠다? 분석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헷갈릴 것 같죠? 그래서 그냥 적분임 이렇게 하면 안 헷갈리잖아요. 임료 구하는 거 3개 적분임, 적산법, 수익분석법, 임대 사례 비교법. 그게 이거 적분임입니다. 시험에 실제로 거의 안 씁니다. 감정평가사 시험에서도 거의 안 씁니다. 왜? 못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수익분석법은 어떻게 하는 게 수익분석법입니까? 논리가 뭐냐 그러면 얘는 기업 평가할 때 쓰는 게 수익분석법이에요. 일반 부동산이 아니고 기업 평가하면 자 여기에 뭐 공장이 있고 하는 여러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럼 요 기업들이 전체가 토지 건물 안에서 기계 설비 막 다 합쳐가지고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수익이 발생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총 수익이 있으면 요 총 수익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 수익 중에 부동산이 가져가는 수익이 어느 부분이겠느냐? 지금 부동산이 요구하는 거니까. 근데 기업은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한 게 다 합쳐져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총수익에서 부동산이 가져가는 수입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총수입에서 분석에 들어가는. 이걸 왜 못합니까? 그러면 기업에 대한 기업 회계를 알아야 분석을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말하는 아까 가요순전후가 아니고 기업에서 막 영업이익 나오고 그다음에 경상이익 나오고 단기순이익 나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을 다 알아야 분석할 수 있어요. 일반 감정평가사 혼자서는 그걸 잘 못해요. 자, 어쨌든 이런 분석 기법이다. 수익분석법. 그래서 총수익을 분석하여 나왔죠. 분석하여 체크. 그럼 무슨 방법이게요? 분석법입니다. 분석법. 독점은 그대로 나올 거니까 시험 나오면 분석하면 분석법. 자, 그 다음 임대사례 비교법은 뭐랑 비교한다?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끝. 거래사례 비교법은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공시지가 비교하여 아닙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은 공시지가의 표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름 그대로 나와 있다. 식 자체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적분임 그냥 정리해 놓은 거니까 적산법 보시면 기초과액 곱하기 기대율 더하기 필요경비죠. 그래서 기기필 요것만 기억하면 되고 수익 분석 나오면 수익을 분석하여 나오니까 분석하여 그것만 나오면 되고 분석하여.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이면 임대사례를 만다 비교한다. 자, 밑에 확인학습 가볼게요. 지금 하는 156, 157페이지 요거 있잖아요. 여기서 많이 나올 때 두세 문제가 나옵니다. 딱 요 2페이지 가지고. 그러면 이 공부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이 공부 안 한 사람 있잖아요. 하나도 못 맞춥니다. 상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 단어를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이 공부를 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금입니다. 그냥 문제 푸는 것도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한 10초, 20초밖에 안 걸려요. 딱 보면 바로 답 나오니까 공식이니까. 그러니까 하라고요. 그리고 빨리 하라고요. 여러 번 익혀야 되니까. 하고 까먹고를 자주 하라고. 지금부터. 자, 확인해서 들어가 볼게요. 원가법. 대상물들의 원가법 나오면 원가에서 원이 뭐라고요? 제조달 원가. 가 감가수정. 그래서 제조달 원가의 감가수정. 기업은 감가수정이죠. 되셨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 거래사례 비교법에서는 거래사례는 누구 형이었어요? 사시형이었다. 그러면 그게 시, 형 두 개 나와 있죠? 그럼 앞에 거 뭐겠습니까? 사정보정이겠죠. 그 다음에 수익환원법. 수익을 환원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 산출할 것으로 된 순수익이나 미래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하나 더 있었죠. 뭐? 할인하여. 순수익 환원하거나 미래현금흐름을 할인하여. 지금 풀면 난이도 하잖아요. 그럼 해야 된다고요. 지금 풀어도 난이도 최상이다. 그럼 하지 말고. 그 다음 확인해서 밑에 것도 기출이에요.
옳은 것은 적산법. 적산법 딱 튀어나오면 적산, 기기, 필임 요거였거든요. 그러면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역뭐 기대이율. 임대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은 임료 구하는 거죠. 이름이 요걸 비준임료라고 합니다. 비준이라는 말이 비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비교한다, 비준한다, 유추한다,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임료를 비교하는 임료, 비준하는 임료, 유추임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같은 말이고요. 임대사례 임대료를 수정하는 거다. 그래서 비준임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수익임료. 수익인데 임료 나오는 게 아까 하나 있었죠. 뭐 적분임 할 때 분. 다시 보세요. 수, 공, 적, 분, 임 요렇거든요. 그럼 요거 두 개가 같은 거라고요. 비용 가지고 구하는 거고, 요거 두 개가 수익 가지고 하는 거고, 이건 가격, 임료. 요거 두 개가 비교하면서 들어가는 거고, 논리 자체가. 그래서 원수, 공, 적분임 적어놓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원가법, 적산법,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래서 몇 번 하면 전 금방 익혀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수익 분석법의 내용이다. 자,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시면 윗부분에 있는 건 안 할 거고요. 안 할 거고, 밑에 3번의 감정평가의 절차 있죠. 이거 아까 했죠. 자, 보기 들어보죠. 기계학자형. 단가, 다시. 여러분들이. 단가, 기가 뭐게요? 기본, 끝. 계획, 끝. 학. 확인, 확인.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형성 요인. 그 다음에 방법 3개. 그 다음에 가액. 가격 결정. 최종 가격 결정. 총 7개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익히시라고요. 이게 평가서 공부할 때는 이렇게 익히면 안 돼요. 평가서 공부는 이걸 주관식으로 적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나중에 이게 자료가 나왔는데 이 자료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잖아. 그래서 평가서는 천자를 떠요. 그래서 기초대 자자 평평 이렇게 배워요. 저도 그게 배워요. 입에 그게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일부러 다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작년 신상이에요. 기계학자형 방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기가 뭐라고요? 기본이다. 기본은 두 개 확정한다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뭐하고 기준 시점하고 기준 가치하고. 기준 시점 언제가 원칙, 가격 조사 완료일. 기준 가치는 시장 가치. 시장 가치는 통상적인 시장, 성립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 그게 기준 가치다. 두 번째, 계획 잘 차리면 된다. 그 다음에 자꾸 눈에 보시는 게 좋아요. 계획 잘 하면 된다. 확인한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한다. 자료가 크게 두 종류의 자료가 있더라. 뭐 형성 요인 자료, 또 하나가 사례 자료. 형성 요인 자료 그러면 일반 일지계.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사례 자료 그러면 원수거, 원가 자료, 수익 자료, 거래 사례 자료,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기계학자, 형성 요인, 일지계, 그거 분석하는 거. 분석하면 두 가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지역 요인 분석, 개별 요인 분석. 지역 요인 분석에서 표준적 용 알고, 개별 요인 분석에서 최유효 용 알고, 그 다음에 평가. 평가 방법. 단가 있으니까 방법이 몇 개 있다. 세 가지 있다. 원수거. 그래서 원수거 공까지 하면 원수거 하는데, 원가법, 이게 원가법이었습니다. 원가법이면 제주달 원가에서 단가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원법, 수익을 가격으로 환원하는 방법이다.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공시지가 기준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게 가격 구하는 거. 임료를 구하라 그러면 적분임, 적산기기필, 수익 분석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래서 적분임, 내 집은 이 집은 원수거공, 사방은 적분임. 이렇게 해서 공부하기 힘들다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데 158 밑에 절차 해가지고 종합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넘어가시면 160으로 가보십시오. 물건별 감정평가 있죠. 아까 주방식 있다 그랬죠. 주방식은 대부분 다 뭐다? 거래사례 비교법. 그게 대부분이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애들이 몇 개 있다. 그게 원가법 아니면 수익환원법이니까. 자, 1번 14조 토지감정평가. 토지는 원칙이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근데 실거래가가 있으면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도 할 수 있다. 둘 다 가능한 거죠. 그것만 체크하시고, 자, 토지 나오면 공시지가 기준법.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적정한 실거래가 몇 년? 몇 %가
깔리기 시작하죠.